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럽 방문을 마친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반의 아이들이 모두 싫어하는 낯선 애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볼 때만 예의 바른 척 할 거고 그와 사적으로 별도의 시간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워낙 다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 관찰 소감이라는 글 중 일부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한 기간이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튀는 행동을 넘어서 무례하게 비춰지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화제는 화제인데 좋지 않은 화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남긴 건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가 시칠리아에서 G7 정상 배우자들과 만날 때 입었던 값비싼 자켓,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의 왕따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런 대목입니다. 유럽 순방 중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부인 멜라니아, 과연 어떤 행동과 말들을 했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부부 이야기니까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걸치고 있는 아마 저 코트인가요? 저 자켓? 예, 재킷. 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자니까 알 것 같아서 제 얼굴을 빨리 보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5만 불이 넘는 돈이라고 해요. 5만 불이요? 5만 1,0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굉장히 고가의 자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게 아마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또 선주문을 해야 되는데 반값 정도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주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저걸 만약에 사고 싶으면 사기도 쉽지가 않은 데다가 미리 한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미리 내놓고 그래야지 이제 주문을 하고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자켓입니다. 일반에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에 아직 판매가 안 되고 7월부터 판매되는 건데 올 가을 겨울 신상. 그렇죠. 신상 콜렉션. 신상 이렇게 콜렉션인데 사전에 이렇게 입고 온 거죠. 근데 왜 저렇게 비싸죠? 어디 개그 프로에 나오는 꽃가지가 입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늬가 비슷합니다. 네. 꽃 무늬가 많이 있는데. 근데 멜라니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가 모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취임식 때도 사실은 그 하늘색 투피스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예쁘다. 그게 아마 이제 랄프 로렌 미국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있었던 무도회에서도 약간 미색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글쎄요, 좀 화면 맨 왼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취임식 때 입었던 랄프 로렌의 이제 옷이죠. 근데 사실은 저 돌체앤가바나 옷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멜라니아 여사가. 근데 이유인즉슨 보통 이제 미국 영부인 같은 경우는 미국 디자이너의 옷들을 좀 많이 입거든요. 영국의 무슨 수상의 부인이나 혹은 이제 메이 수상 같은 경우 영국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이제 자국의 디자이너 옷을 입는데 미국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 포드라든지 마크 제이콥스라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수자 차별하는 발언, 이런 것들에 정말 자기들은 이제 반대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부인에게 옷을 제공하지 않겠다. 돈을 준다고 해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 제품인 이제 돌체앤가바나를 이제 선호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공을 하게 해줬던 것이죠. 예. 미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은 중저가 의상들 입고 네. 이래서 또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제이크루라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역시 멋쟁이다, 스타일리시하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 부인의 의상 스타일, 패션 스타일도 상당히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억나는 게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부, 특히 부인 의상이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도 55만 원짜리 아주 싼 기성복, 지금 저기 보시면 감색 입었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입은 옷이 저게 이제 루이비통 제품인데 빌려서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크롱 그 대통령이 대선 내내 이제 뭐 저 로스차일드 그 M&A 그 전문가로 일하면서 30억 넘게 돈 벌고 해서 그 금융기득권 엘리트층 대변인이다 이런 공개를 받았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현대 정치는 뭐 이미지 정치 아닙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사고 하면 좋은데 트럼프와 그 멜라니 그 영부인은 좀 독특하네요. 예.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유럽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그 멜라니아 부인의 의상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d die Zeiten, in denen wir uns auf andere völlig verlassen konnten, die sind ein Stück vorbei. Das habe ich in den letzten Tagen erlebt. Und deshalb kann ich nur sagen, wir Europäer müssen unser Schicksal wirklich in unsere eigene Hand nehmen. Natürlich in Freundschaft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in Freundschaft mit Großbritannien, in guter Nachbarschaft, wo immer das geht, auch mit Russland, auch mit anderen Ländern. Aber wir müssen wissen, wir müssen selber für unsere Zukunft kämpfen, als Europäer, für unser Schicksal. Und das will ich gerne mit Ihnen gemeinsam tun. 메르켈 총리의 연설 장면 사실 재임 기간이 오래됐는데 제대로 본 건 오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상당히 결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상회의에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여러 차례 몇 차례 그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자유무역 확대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고요. 환경 문제 협력에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국 쪽의 편을 들어서 러시아 제재한다 그러면 유럽이 다 같이 뭉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러시아와도 친할 수 있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거리감을 두는 상당히 기분 나쁜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가가지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하고 상임위장을 만나서 한 얘기가 굉장히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무역 흑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인들이 아주 못됐다.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보라. 끔찍하고 우리는 이것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이 진화에 나섰는데 트럼프 부친은 독일계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메르켈 총리도 바로 나서서 미국의 독일 무역 적자는 사실 맞다. 그런데 그게 우리 물건이 좋아서 많이 팔린 것이지 미국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파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물건 좋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강하게 응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당히 지금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게 아마 악수하는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멍하니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악수 거부 논란이다 해가지고 메르켈 총리하고 악수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뻔히 듣고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 상대방 대통령을 놓고 손을 잡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저것도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었죠. 전임자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이런 G7 정상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세계와 함께 가는 미국 이런 주제로 연설을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 다른 나라 국민들의 마음도 사로잡곤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연설을 할 때 미국 우선주의만을 강조해서 사실상 인심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ATO members must finally contribute their fair share and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But 23 of the 28 member nations are still not paying what they should be paying and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paying for their defense. This is not fair to the people and taxp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nations owe massive amounts of money from past years. 저 이야기는 그 23개 나라 정상들 만나서
뭐라 그럴까요? 좀 비밀스럽게 얘기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야 될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니까 그쵸. 반응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자리가 그리고 9.12 테러 이후에 이제 대테러 전쟁을 함께 했었던 동맹국들과 이제 기념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브뤼셀에 있는 나토 그 건물을 신축 기념 연설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실 연설이었고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스콜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정상들을 훈계를 했다, 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또 이제 유럽 그 나토 국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나토 조약 5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나토 조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회원국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전부 다 나서서 함께 이거를 뭐 집단 대응을 해줘야 될까? 집단 방위 그 조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거부를 한 건 아니지만은 언급을 안 하고 좀 애들로 표현을 했죠. 뭐 지금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준 뭐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잊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극적이냐? 그러니까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5조 조항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건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을 이제 적당히 내지 않으면은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 표현을 하니까 불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마치 교장 선생님 훈화하듯이 세워놓고서는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무례한 행동했다는 건 또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도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고 다녀서요.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일단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악수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악수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듣고 저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죠. 이제 악수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했던 장면이 그 나토 회원국들 정상들과 사진 촬영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몬테네그로 총리를 옆으로 비키라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운데 찍었는데 왜 당신이 가운데 찍어? 딱 이거죠. 오른쪽에 몬테네그로 총리입니다. 그 총리 밀치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는 모습. 굉장히 이제 무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G7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혼자 카트를 타고 뒤에 떨어져 혼자 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걷는 것도 주변에 경호원들뿐이 없고 다른 그 일행 정상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좀 떨어져서 가는 모습이고요. 맨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혼자 역시 카트에 오릅니다. 저렇게 카트를 타고 혼자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정상들과 이동하는 길에 뭐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뭐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실 장면은 뭐냐면 그 연설을 할 때 보면 역시 동시통역 때문에 헤드폰을 쓰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태리 총리입니다. 이태리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헤드폰을 끼고 동시통역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자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헤드폰을 안 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태리어를 잘하면 모를까? 이태리어 한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죠.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도 굉장히 무례한 건 아니냐. 안 들으려면 헤드폰이라도 끼고 듣지 말지 저거를 아예 껴지도 않으면은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딴 생각하겠어 이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좀 정상회계에서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의 말이 많았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 순방 3박 4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뭐 별로 좋은 인상은 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